오늘 좋은 아침 3부 초대석 시간에는 푸른 투어 여행 플래너 에릭 남 부장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죠. 달라스 이승기 공식 짐꾼이시죠. 푸른 투어 여행 플래너 에릭 남 부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푸른 투어 여행 플래너 에릭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저는 그냥 처음에 이승기 그래가지고 이승기와 닮은 꼴이신가 뭐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꽃보다 누나에서 워낙에 크로아티아를 여행 다니면서 이승기 씨가 이제 그 누님들 이렇게 수발해주는 공식 짐꾼이었기 때문에 네네. 그런 의미에서의 달라스 이승기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맞나요? 예, 맞습니다. 네네. 이승기 씨가 들으면은 큰일 나겠죠. 근데 그렇게 치자면 사실 울고 갈 연예인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 그냥 살짝 좀 그냥 도용해 보기로 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사실은 이 크로아티아라는 곳이 굉장히 미지의 곳이고 여기서는 사실 뭐 처음 이렇게 들어보는 유명하지만 처음 들어본 굉장히 낯선 곳인데 일단 이 크로아티아라는 곳이 유럽에 속한 곳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유럽에 입국할 때 네네. 뭐 가장 코로나도 많이 극성을 부렸던 곳이기도 한데 어려움이 있을까요? 네, 일단 유럽은 국가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미국과 마찬가지로 많이 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예, 부스터샷까지 맞은 고객님들은 코로나 테스트 없이 입국이 가능하시고요. 뭐 네네. 특별한 절차 없이 편안하게 입국이 가능하십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뭐 또 거기 유럽은 사실 여러 나라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국가마다 입국할 때 규정이 다 다른 거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실 것도 같거든요. 네, 일단은 그 팬데믹 때 많이 관광산업이 움츠러져 있다가 지금은 이제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입국할 때 따로 이 까다로운 그 조건은 없고요. 네네. 뭐 기본적으로 백신을 맞고 증명서만 소지하고 계시면 특별히 입국에는 문제가 되지 않고요. 네. 만약 국경을 통과할 때는 서류를 다시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여권하고 백신 증명서는 항상 휴대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우리 에릭남 부장님께서는 여러 세계 여행지를 막 다녀보셨을 것 아니에요. 가이드로서. 네네. 이렇게, 많은 곳을 다니다 보면, 이제 우리가 사실 오랜 팬데믹 기간에 모든 마음들도 움츠러들어 있고 막 이렇게 그런 가운데 이제 여행을 가려고 마음 먹으신 분들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뭐가 있을지 네 인생 선배가 아니라 이제 여행의 선배로서 많은 곳을 다녀보신 부장님의 입장에서 좀 말씀을 해주세요. 네, 일단 뭐 아시다시피 팬데믹이 터진 이후로는 네. 우리가 필수로 이제 뭐 백신을 많이 맞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가신다고 하면 일단은 백신은 부스터샷까지 맞으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여권 만료일을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맞아요. 코로나 이후에 이제 우리 여러 이제 고객분들께서 네. 여권을 이제 장롱 속에 잠자고 있었죠. 맞아요, 근데 이제 맞아요. 나가려고 했는데 티켓 시장은 다 끊었는데 지금 실례로 저희 고객분들도 저번 네. 주에 이제 티켓하고 이제 PCR 검사까지 다 마치셨는데 네. 당일날 공항에 가셔서 네. 여권이 만료가 되셔서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권 만료일을 꼭 체크를 하셔야 되고 혹시라도 여권이 만료가 됐다고 하면 네네. 그러면은 그 한국 여권은 영사관에 미리 예약을 하셔서 발급을 받으시면 되고 네. 미국 여권은 인터넷에서 예약을 잡으시고 우측에 가셔서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여권을 만드시는 데는 기본 4주에서 8주 정도 맞아요. 소요가 되기 때문에 네네. 혹시라도 여행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미리 사전에 알아보시고 이렇게 네네. 여권을 잘 준비를 하셔서 나가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여권 만료일까지 최소한 몇 개월 정도가 남아 있을 때까지 그 여권을 사용할 수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6개월 정도 남아 있어야 네. 국외에 나가실 때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아,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네. 6개월이 채 남아 있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좀 미리 갱신을 좀 하시는 게 맞는 그쵸. 거네요. 예, 좋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제 내일부터예요. 한국 같은 경우는 백신을 맞지 않는 사람도 자가격리 없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발표가 났는데 아직 유럽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발표가 난 거는 없는 거죠. 네, 아직은 유럽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는 발표는 없지만 네네. 일단은 유럽은 관광 산업이 많이 팬데믹 이후로 죽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많이 완화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유럽 같은 경우도 뭐 입국하실 때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은 실정이고요. 네네. 여권 만료일과 그다음에 부스터샷까지 맞고 증명서만 있으면 네네. 국경을 통과하거나 입국하실 때는 특별한 문제는 없기 때문에 아마 네. 여행을 가시는 데는 오히려 이제 다시 조금씩 스물스물 이렇게 여행의 네네. 기운이 올라온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나라 전체들이 다 휘청휘청했을 테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좀 관광 산업을 이렇게 뭐 활성화시키려고 나라들마다 돕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요, 이제 중요한 것이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떠날 7월 21일 달라스 출발 이런 거 흔치 않은데 크로아티아라는 그 나라에 대해서 너무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사실 몇 주 동안 계속 크로아티아에 대한 뭐 퀴즈도 나가고 뭐 인포메이션도 드리기는 했지만 우리 부장님을 통해서 또 직접 듣고 싶습니다. 크로아티아 어떤 곳인가요? 네, 알고 보면 친근한 나라인데요. 디나르 알프스가 만든 높은 대지에 형성되어 있는 크로아티아의 정식 명칭은 흐르바스트카 공화국입니다. 아, 공화국이요? 네네. 네네. 이란 쪽에서 내려온 흐르바스트족이 슬라브족인 크로아티아족을 지배할 때의 지명인데 아직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청취자분들이 이 크로아티아에 대해서 되게 조금 여기가 어디지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진짜요. 네네. 네. 그래서 아마 한국 분들한테는 2014년 그 TVN에서 방송된 꽃보다 누나의 크로아티아 편에 나온 이후로 한국 관광객들이 폭발적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은 아시아 방문객 중 그 한국인이 1위를 차지할 만큼 그럴 정도로. 예, 한국인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특히 유럽인들이 여름 휴양지로서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네네.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 크로아티아에 관련된 것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진행자님 혹시 알고 계세요? 아니 모르죠. 아, 그러세요? 가본 적도 없으니까. 아, 그러니까 네네. 이번에 한번 가셔야죠. 아, 그러니까 너무 가보고 싶어요, 진짜. 네네. 샤프 펜슬과 그 만년필이 크로아티아에서 발명이 됐고요. 아, 진짜요? 네네. 그리고 달마시안견의 고향이 크로아티아의 달마티아라고 하는 지방입니다. 아. 또한 이제 우리 지금은 사실 이제 남성분들이 이 캐주얼 복장이 많아지긴 했지만 이 네네. 넥타이의 원조국이 바로 크로아티아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뭐 크로아티아에서 시작된 게 꽤 있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사람들에게 너무나 많이 알려진 것들이기도 하고요. 네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도대체 왜 크로아티아인가? 이것이 더 이렇게 집중적으로 좀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알고 싶은데 사실은 여기에서 출발한다 그러면 크로아티아까지 비행 시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보통 그 달라스 같은 경우나 죄송합니다. 네. 그 직항이 없기 때문에 네네. 저희가 이제 터키 항공을 타고 이용을 하고요. 네네. 여기서 이제 저녁 비행기를 이용하셔서 네. DFW에서 터키까지 가시고 터키에서 크로아티아 수도 자그레브까지 가는데 네네. 대략 비행 시간 한 15시간 정도 아, 예, 그렇군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생각보다 좀 많이, 아무래도 유럽이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많이 걸리고, 저는 사실 크로아티아까지 가는데 터키를 이렇게 살짝 경유해서 간다니까 터키도 너무 신비로운 나라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좋은 곳들을 슬쩍슬쩍 건너서 가는 그런 재미도 또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자, 그러면요. 저희가 노래 잠시 듣고 와서요.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데이브레이크가 부릅니다. 꽃길만 걷게 해줄게. 네, 오늘 좋은 아침 초대석 시간에는 푸른 투어 여행 플래너이신 에릭남 부장님 모시고 7월 21일 달라스에서 출발하는 크로아티아 여행에 관한 모든 것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요. 사실 푸른 투어가 달라스 지점을 오픈했잖아요. 네, 지난 2월 14일에 네. 그랜드 오프닝을 했습니다. 그랬죠. 그러시면서 이제 그 달라스 오픈 첫 기념 이벤트로 선택한 여행지가 바로 크로아티아란 말이죠. 네, 맞습니다. 이 크로아티아라는 여행지를 선택하게 된 그 배경이 있을까요? 일단 크로아티아는 그 유럽의 지상 낙원이라고 할 만큼 정말 네. 아름다운 곳인데요. 네. 예, 아름다운 지중해와 아드리아해를 품고 있는 크로아티아는 유럽의 작은 나라예요. 네. 근데 이제 고대 로마 시대의 유적을 비롯해서 중세 시대 그리고 네네. 현재까지 7개의 유네스코 문화유산과 13개의 유네스코 무형 문화유산 등 네. 유럽에서 오래된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네. 예, 제가 보기에는 유럽을 정말 좋아하신다고 하시는 분들은 유럽의 끝판 여행을 달라스는 먼저 시작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나라라고 하는데 나라 전체가 그냥 나라 자체가 그냥
문화 유적지인 거예요? 예, 맞습니다. 진짜 그 말로만 듣던 아드리아해 그 사진만 봐도 빨려 들어갈 것 같은데 실제로 가서 보면 얼마나 예쁠까. 정말 뭐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냥 한 단어로 제가 말씀드리면 네. 어메이징이죠. 진짜 이 지상에 있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곳이다. 어메이징하다. 그러면 사실 그 크로아티아가 지중해성 기후이기 때문에 뭐 연 평균 늘 무난할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그 날씨가 너무 궁금하거든요. 네. 네, 그 크로아티아의 날씨가 어떨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크로아티아는 남북으로 긴 국토를 가진 국가로서 남부 해안 지역은 전형적인 지중해성 기후를 보이는 반면 네. 북부 내륙 지역은 대륙성 기후입니다. 그래요? 네네. 그래서 따라서 남부 및 해안지대는 여름철에 조금 고온 다습하고 네. 겨울에는 비교적 그 온화한 기후를 보이나 수도 자그레브를 중심으로 한 북부 내륙 지역은 좀 무더운 여름철과 춥고 눈이 많은 겨울철을 맞게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우리가 이 달라스 교민분들도 네네. 이 좀 여름철에는 시원한 곳을 가셔야 되지만 그렇죠. 오히려 크로아티아의 이때 여행의 적긴 이 달라스와 흡사한 날씨에 네네. 또 여행을 가는 것도 네. 또 다른 매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와 좀 다르다는 것은 그 지중해 바다를 그냥 한눈에 다 내려다 볼 수 있다는 그쵸. 거잖아요. 달라스에서 어디 좋은 바닷가를 가려고 하면 좀 멀리 가야 되기 굉장히 때문에 멀리 가야 그죠. 되죠. 네네. 그러면은 사실 크로아티아 뭐 아까도 우리가 유럽의 뭐 입국은 어떻게 되나요? 뭐 이런 거 얘기 들었지만 정작 우리의 여행지잖아요. 크로아티아의 입국 규제는 좀 어떻게 되나요? 네, 크로아티아 정부가 5월 1일부로 모든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19 관련 입국 제한 조치를 전면 해제를 했습니다. 벌써 5월 달부터요? 네네. 그래서 크로아티아 입국 시 코로나19 관련 증명 서류 소재는 더 이상 이제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진짜요? 네네. 그러면은 그런 거 뭐 백신 이 패스 이런 거 없어도 된다는 얘기인 거죠. 예, 일단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혹시나. 그쵸. 이제 네. 저희가 또 여행을 하다 보면은 정말 그 피치 못하게 그 변수가 되게 많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항상 뭐 지금은 그래도 팬데믹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여권하고 백신 증명서는 꼭 그래도 휴대를 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죠. 뭐 가져가서 쓸 때는 없을지도 모르지만 없어서 낭패를 보는 일은 없어야 되니까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사실 그 일정이 조금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대충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일정을 갖고 계신지 얼마나 어마어마한 곳으로 우리를 초대를 하실지 궁금합니다. 예, 일단 저희 크로아티아 일주는 저희 그 기획한 상품은 크로아티아 일주 플러스 슬로베니아 9일 일정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네네. 7월 21일 날 달라스 공항에서 이 푸른투어 인솔자와 만나 여행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터키시 에어라인을 타고 터키를 경유해서 이제 크로아티아의 수도인 자그레브에 들어가서 자그레브부터 이제 중소 도시를 쭉 관람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옆 나라로 살짝 빠져서 슬로베니아 그죠. 여기 또 슬로베니아 블레드성을 가시게 되면 정말 그 어마어마한 매력에 이렇게 흠뻑 빠지실 수 있고요. 진짜 못 가는 게 배 아파요. 저는 진짜. 그렇게 둘러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자그레브로 올라와서 터키 이스탄불을 경유해서 나오는 일정으로 해서 9일 알찬 일정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진짜 뭐 빡빡한 듯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고 왜냐면 여러 나라를 막 다니는 게 아니고 작은 크로아티아를 곳곳을 우리가 좀 자세히 이렇게 둘러볼 수 있는 그런 여행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 이번 여행에서 보는 것도 보는 거지만 이 눈으로 먹고 또 입으로 맛볼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특전이 또 있다고 저는 들었어요. 네, 이번에 이제 푸른투어에서 그 크로아티아 상품을 기획하면서 우리 교민분들한테 조금 더 가셔가지고 그 여행을 하다 보면 사실 그 여기서 준비한 패키지를 하시다 보면 돈을 쓰고 또 가셔서 이제 선택 관광을 좀 많이 하시게 되는데 그렇죠. 이번에 이 크로아티아 상품 같은 경우는 250불 상단의 특전으로 여행 가셔서는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끼는 여행을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요. 네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네, 일단은 그 저희가 3대 특전으로 그 물의 요정 마을인
라스토케 마을 관광, 네. 그다음에 두브로닉 성벽과 스르지산 전망대 관광,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슬로베니아 쪽 그 호수면 100m 높이 절벽 위에 세워져 있는 슬로베니아 블레드성 내부 관람, 네네. 그리고 2대 특식으로 송어구이와 해산물 파스타까지 여러분의 오감을 만족시키기에 이보다 더 좋은 여행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 크로아티아가 사실 여러 영화들의 또 촬영지이기도 하잖아요. 사실은 뭐 유명한 게 아바타도 그렇고 네.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보니까 진짜 무슨 신비로운 나라에서 나온 것처럼 작은 폭포들이 연달아서 막 되어 있는 곳들이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네. 뭐 크로아티아 제일 우리 진행자분께서 말씀하셨듯이 아바타의 촬영지가 됐던 플리드 비체 같은 경우도 네네. 정말 요정이 나올 것 같은. 정말 그랬어요. 그쵸. 네네. 뭐 그렇게 돼 있고 또 저희는 뭐 사실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애니메이션의 배경지가 된 곳도 이제 크로아티아가 좀 많이 있는데요. 맞아요. 뭐 이 애니메이션 중에 좀 유명한 빨간 대지의 배경지가 된 아름다운 국립공원, 네. 그리고 천여 개의 섬, 지중해 해안선에 따라 형성된 유명 인사들의 이 단골 휴양지가 되는 곳도 이제 네, 크로아티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아빠 찾는 거 있잖아요. 맘마미아. 그쵸. 거기에서도 또 여행해서 그거 보면서 그리스는 오히려 더 물가가 너무 높고 그런데 거기를 대체할 그 이상의 여행지가 바로 크로아티아가 아닐까 저는 그 생각을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리스 같은 경우도 정말 꼭 한 번쯤 이제 가보고 싶은 네네. 관광지 중에 하나시잖아요.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네. 사실 그리스 같은 경우는 산토리니,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맘마미아나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뭐 포카리 옛날 네네. 아시죠? 예, 진행자님. 포카리 스웨트를 생각하면 산토리니를 아마 제일 많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맞아요. 그 외에는 저희가 이제 유적지 위주로 관광을 하시게 되는데 네. 크로아티아는 유적도 있지만 그 외에 풍광과 정말 모든 전체적으로 이 역사와 문화 그리고 네. 뭐 정말 이 먹는 식도락까지 하나로 다 합쳐져 밀집되어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사실 그리스 갈래, 크로아티아 갈래 그러면 저는 크로아티아 가요. 저도 당연히 크로아티아 가죠. 그러니까요. 자, 그리고 이번 여행만의 장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반적으로 우리 많이 아시는 서유럽, 북유럽은 많이 다녀오셨기 때문에 네네. 이번에 이제 미국 교민들에게는 아마 좀 생소한 관광지가 이제 크로아티아라고 아마 생각이 돼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크로아티아 상품을 기획을 했기 때문에 좀 이번 기회에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가장 큰 장점은 이제 달라스 공항에서 이제 푸른투어 인솔자가 모시고 나가고 또 그 여행을 같이 함께 돌고 돌아오시기 때문에 현지 공항 및 타 지역에 가서 만나는 투어의 불편함이 좀 맞아요. 없으시죠. 사실은 그동안에도 그렇고 여기 달라스에서 어딘가를 가려고 하면 꼭 이렇게 큰 도시로 가서 만나서 거기에서 다른 곳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여기에서 만나서 가면 그 크루가 하나가 돼서 금방 친해지고 그러는데 다른 곳에 저희가 외지인처럼 끼어서 가는 거니까 그게 네네. 또 되게 친해지는데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이제 뭐 동부나 서부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관광 인프라가 잘 형성이 됐지만 이제 네네. 달라스도 이제 많은 교민분들이 살고 있는데 불과하고 네네. 이제 유럽이나 다른 나라를 여행을 하실 때 조금 뭐 다른 곳에 가서 만나셔야 하는 불편함이 좀 맞아요. 많으셨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푸른 투어가 달라스 지사를 오픈한 이유가 네네. 우리 텍사스 교민분들을 모시고 네. 함께 편안하게 여행을 하기 위해서 와. 이렇게 저희가 달라스 브랜치를 오픈하게 된 거죠. 진짜 저희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푸른투어에 너무 감사를 드려요. 그런 불편함을 많이 해소를 지금 시켜주신 거니까요. 그러면은 이제 오랜 세월 여행 가이드를 하시면서 느끼셨을 것 같은데 여행을 하면 좋은 점이 뭔가요? 네, 일단 여행을 하면 여행을 통해 이제 다양한 문화와 음식들을 접하면서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힐링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네네네. 여행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네.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단어로 좀 표현하자면 여행은 그냥 설렘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설렘. 진짜 제가 아까 오늘 오프닝에서도 얘기했는데요. 가기 전에 좋은 여행지를 간다 생각하면 밤잠 설치잖아요. 가기 네네. 며칠 전부터 막 계속 준비하고. 그리고 또 다른 게 있다면 사실
어떤 세상을 보는 좀 시각이 넓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네. 왜냐하면은 저희가 여행을 한다는 의미는 다른 나라의 다른 문화 체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한 곳에 국한되지 않고 예, 맞아요. 내가 잘 모르는 곳을 예, 가서 보기 때문에 시야가 좀 넓어지는 측면으로서 정말 여행을 네. 하는 의미도 또 있죠. 그러게요. 그리고 또 여기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정말 다민족이 모여 사는 곳이다 보니까 여행한 만큼 타민족에 대한 이해도도 좀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요, 저는 한 가지 이제 그 가격이 사실 지금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서 크로아티아 너무 가고 싶은데 주춤주춤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단 말이죠. 항공료가 일단 뭐 엄청나니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픽스된 가격이 있어요. 푸른 투어 입장에서 이거 좀 손해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저희도 제일 고민한 게 이 네네. 여행 상품 자체로만 보면은 정말 좋은 가격으로 네네. 이렇게 저희가 이제 광고를 하고 있는데 네. 항공료가 아시다시피 폭등을 했기 때문에 좀 맞아요. 전체적으로 조금 멈칫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2,299불 플러스 항공에 예,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항공료 인상된 것만 사실 우리가 부담을 하는 거지 2,299불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포함된 가격이 더 인상이 되거나 그러진 않는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요, 저는 우리 부장님께 한 가지 또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여러 나라를 다니시면서 가이드를 해보셨잖아요. 정말 기억에 남는 어떤 에피소드들이 좀 몇 가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의미에서의 에피소드, 또 안 좋았던 어떤 에피소드, 뭐 그런 게 좀 있을 것 같은데 하나씩 좀 소개해 주시죠. 예, 뭐 제가 뭐 그냥 하나 정도 지금 문득 생각난 네네. 걸 말씀드리면 우리 그 한국에 계시는 뭐 어떤 생수업체 부사장님 네. 하고 시누이가 이렇게 네. 그때는 아마 제가 스페인을 여행을 했던 것 같아요. 멋있는 나라네요. 네, 그래서 네. 매력적인 곳이기도 네. 하죠. 예, 그래서 갔는데 이제 시누이랑 이렇게 올케랑 두 분이 이제 같은 방을 보통 여행을 가시게 되면 네네. 2인 1실로 방을 사용을 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이제 아마 이 그 게스가 좀 많이 차셨나 봐요. 아. 올케 분이. 근데 예, 게스가 많이 어렵다. 차셨는데 예, 이게 방구를 트질 않아서 서로 어려운 네. 사이니까 사실은. 그쵸. 네. 네네. 그래가지고 트질 않아서 응급실에 이제 실려간 적도 있고. 아, 진짜. 네네. 그럴 정도로 참으신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정말 응급실을 갔는데 뭐 그래도 미국은 병원도 많고 네. 뭐 한국보다는 좀 덜하지만 그래도 미국도 병원도 잘 많고 되어 하기 때문에 있죠. 잘 되어 있죠. 네. 그런데 유럽은 아직까지 정말 되게 힘들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또 저희가 제한된 시간 안에서 투어가 계속 옮겨 다니기 때문에 그러네요. 일정이 있으니까. 그렇죠. 힘든데 정말 뭐 이제 그 분께서 한국 병원 생각하시고 네, 가시면은 뭐 링거도 좀 맞고 이렇게 뭐 약을 타는 줄 알았는데 한 7시간 걸쳐서 받은 약 딱 하나 있으세요. 예, 그게 뭔지 아세요? 뭐예요? 관장약 하나 받고 오셨습니다. 아, 그러면은 그거 하나 받으려고 7시간을 기다리셨던 거고 네, 맞습니다. 결국은 또 관장약 하나로 본인이 해결을 해야만 네, 그런 네, 상황이- 맞습니다. 그래서 아, 그래요? 여행을 하면 네. 이런 게 지나고 나면 그 당시에는 참 되게 힘들고 민망하죠. 좀, 네, 민망하고 불편하지만 네. 지나고 나면 또 추억으로 남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절대 잊을 수 없는 추억이고 아마 이 신우 올케사인 굉장히 돈독해지지 않았을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참고하자면 만약에 혹시라도 이번에 크로아티아 여행 가실 때 신우 올케사이나 네네. 뭐 동서지간이어도 여하튼 조금 불편한 사연을 미리 좀 틀 거 트고 그러고 출발을 하시면 그쵸. 한결 그러면- 낫지 않을까. 그쵸.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이제 여행 갈 때 뭐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오늘 부장님 특별히 초대해서 듣고 있는데 정말 갑자기 이제 또 관심이 생기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크로아티아 예약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크로아티아 예약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네. 푸른투어 달라스 지점으로 전화를 해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이제 상담을 해드리고요. 네. 예, 예약하실 때 전화번호는 469-615-6000번으로 전화하시면 저희 직원분들이 예,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469-615-6000번으로 예약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말 이 한 시간이
뭐 순삭해버렸는데 우리 에릭남 부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여행을 가고자 하시는 분들 또 여기에 남아 계신 우리 청취자분들 또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또 권고의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죠. 네, 뭐 일단은 이제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가면서 이제 그 좀 관광에 대한 이제 그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에서 우리 네. 선생님들 그 고객분들은 예,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맞습니다. 그 다음에 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행을 가시기 전에 반드시 체크하셔야 될 네네. 여권, 네네. 만료 기간 예, 잘 체크하시고 해서 이제는 좀 그 힘들었던 시기를 벗어나서 예, 다른 나라에 가서 좀 힐링이 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에게 주는 좀 선물이 필요한 시간이 아닌가라는 말씀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오늘 푸른투어 여행 플래너 에릭남 부장님 모시고요. 7월 21일 달라스 출발입니다. 크로아티아 여행에 관한 모든 것 알아봤어요. 아마 들으신 모든 청취자분들도 특별히 여행에 대해 궁금해하셨던 모든 분들께 많은 도움 되셨을 거라 믿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